자, 집합 봅시다. 거의 뭐 쉬어가는 타임이죠. 집합의 뜻과 표현. 여기는 기본적으로 약속이기 때문에 보이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뜻과 표현이니까 표현법은 약속이에요. 저한테 자꾸 왜요? 꼭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약속이고, 오케이? 너희랑 내가 하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모두가 그렇게 쓰고 있는 약속이야. 그래서 저번에 말했지만 이걸 깨고 싶으면 저명한 수학자가 되어서 전 세계적인 약속을 깨시면 되지만 그런 상황은 발생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봅시다. 집합과 원소. 집합은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봐봐. 이 기준은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돼서 수치로 증명이 돼야 돼. 수치로 증명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반에서 잘생긴 학생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 될 수가 없죠. 물론 여자애들은 속으로 공집합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어딘가를 가면 왜요? 우리 현준이가 차은우로 불리기도 하고 어딘가에 가면 금쪽이 새끼로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객관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잘생긴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되죠. 봐봐. 우리 반에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이 아니야. 하지만 이런 건 되죠. 이번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시에 걸린 공공재들의 모임. 그거는 정확히 수치화가 숫자로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수치화할 수 있는 집합이 여기에서 말하는 집합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확인됨. 뒤에 명제도 똑같아, 얘들아. 명제도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게 명제야.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럼 원소는 뭐냐면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 하나하나가 원소예요. 예를 들어 봐봐. 이런 거지. 평면좌 요게 있냐? 아니요. 예를 들어 이제 평면좌표 단원평가 제2시험 걸린 사람들은 집합이죠. 우리 반에서. 그럼 걔를 집합으로 써보면 원소들이 있어. 원소 중에 하나가 누구겠어? 나 이름 말하는 건 좀 알라 생각해. 아, 그래? 그럼 뭐라 말해야 되지? 장아찌도 있잖아요. 돌려서 말했을 거죠. 초성화. 이거는 원소죠. 그죠? 제2시험 걸린 학생 그 한 명 한 명이 원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집합을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중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집합이거든요. 많이 봤죠 이거. 근데 이건 진짜 많이 봤어 얘들아. 이건 수학을 안 배웠어도 봤어. A 합집합 교집합은 안 배웠어도 알잖아. 사람이 살면서 교집합이야 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알잖아.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이야. 이렇게 들어있으면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나타내고요.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A, B, C 얘들이 뭐가 된다? 원소가 되는 거다. 그래서 표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봐봐. 이 A라는 애는 집합 A의 원소가 됩니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원소 D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닙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오케이? 꼭 또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그어요 오른쪽으로 그어요 하시는데 이게 맞죠? 그죠? 뭐 이런 막 틀린 그거 누가 이상하게 했지? 누가? 이들. 아, 이둘이 이렇게 하지? 헷갈려 갑자기. 누가 이렇게 했더라? 너가 그랬나? 웬일이에요? 맞고 틀리고 이게 내가 맞지? 네. 저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뭐 틀린 건 아니죠? 갑자기 쓸데가 없긴 한데 갑자기 떠올랐네요. 자, 봅시다. 뭐 한 것도 없죠?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 세 가지만 나와요. 원소나열법은 말 그대로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들을 나열하시면 돼요. 이 A, B, C, D 이렇게 나열을 하시면 얘가 원소가 되는 건데 원소나열법은 특징이 있어.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야. 그죠? 얘는 크기랑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썼다 해서 무조건 A가 B보다 작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지 않고요. 오케이? 이 순서를 크게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두 번째는 중복된 것을 두 번 쓰지 않아요. 중복된 것을 두 번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두 번 쓰지 않는다. 그리고 무한계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시면 된다? 점점점으로 무한계를 표시하시면 된다. 예를 들어 A가 자연수야. 그러면 보통 1, 2, 3까지 쓰시고 점점점 이렇게 나타내시면 얘가 무한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된다고요. 자, 넘어갑시다. 무한 다음에 뭐라 쓰신 거예요? 무한계. 저 일부러 비워준 거예요. 어디를요? 1번에 A, B, C, D. 오 예리했어. 이거 할라 했었거든. 점점점. 오 여기다 할라 했었는데. 대단한 거 아셨네. 예리했어. 얘 역시 예리하네. 아니야 괜찮아 그럼 줘. 이건 무한계가 아니고 막 100개면은 다 적어야 되는 거 아니죠. 쭉쭉쭉 가서 끝에 100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조건제시법. 얘는 이제 읽을 줄 아셔야 돼.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기 이렇게 중괄호가 또 들어가요. 중괄호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원소의 형태야. 원소의 형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가 들어간 다음에 원소의 조건이 들어가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x 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 이게 조건제시법이야. 원소의 조건을 제시하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이 A라는 집합은 원소의 형태, 원소의 생김새가 x인데 이 x는 어떤 조건을 따른다? 5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표현하시면 이게 조건 제시법이라고요. 꼭 한글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쓰시게요? 아니요 그 그럼. 식으로. 상관없어요. 네. 유성아 이런 거 하지 마. 벽에 의존하지 마. 벽 부숴버리기 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유용하죠. 벤 다이어그램. 얘는 A라는 집합 이런 거죠. 여기는 평면좌표 제시험 걸린 사람들의 집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 제시험에 걸린 사람들의 집합. 오케이? 누군가는 이 좁은데 들어가 있겠죠. 졸라 비좁겠죠 지금 마음이. 그렇죠? 유승 혼자예요? 왜 이런 말하면 어떡하냐. 이름만 말하고 너 다 아는 그 사람이잖아. 진짜 못됐다. 얘가 왜 그러냐. 교집합을 교집합 배울 때 유용하네. 굳이 근데 그거를 지금 해야 돼. 교집합 같은 아이네.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이게 해석을 해봅시다. 교집합 이거 어떻게 유정아 이거 어떻게 해석하죠? P라는 집합은 A 플러스 B가 원소래요. 근데 A는 여기서 가져와야 되고 B는 여기서 가져와야 돼. 이해됐나?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집합 B란 소리니까 얘 구하려면 얘는 사실 안 배워도 할 수 있지 얘들아. 나 지금 이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시간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돼. 봐봐. A가 여기에
아우 그냥 재밌게 해볼래? 봐봐 여기가 A 1, 2, 3이고요. 여기가 B 2, 4, 6이야. 두 개 더한 애들이 지금 P의 원소잖아. 더하시면 돼요. 3 4 미친놈 3 5 7 4 6 8 5 7 9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빨간색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원소. 집합 P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3, 3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7, 7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그냥 3, 4, 5, 6, 7, 8, 9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3, 4, 5, 6, 7, 8, 9라고 쓰긴 썼는데 제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쓴 거지 꼭 작은 걸 앞에다 쓸 필요는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소 나열법을 줬는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앞에 있는 게 더 작을 거다. 아니고 오케이? 얘가 하나씩 있을 거다. 그것도 아니야. 알겠죠?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고요? 2 있어도 2만 쓰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개수가. 예. 네. 네. Q는 안 할게요. 집에서 하세요. 자, 여러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죠. 수직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평면 좌표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게 수직선이란 말은 집합 자체가 뭐냐면 해집합 같은 경우도 있지. 예를 들어 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A라는 집합은 X가 원소이고 오케이? X가 뭐 예를 들어서 K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싹 다 집합이다 라고 나오면 얘는 지금 부등식의 해가 원소인 해집합이야. 그럼 얘는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여기에서 K 잡고 K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시면 되는 상황이 나오겠죠. 뭐 사이값도 될 거고. 그럼 여기에 집합을 A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확인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평면좌표도 마찬가지로 평면좌표에 표시해서 나타내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쓰진 않을게요.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 가지죠. 공집합은 봐봐 무한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가 무수히 많은 거야. 원뿔의 모선 같은 느낌이고 유한집합은 유한계의 원소 많은 거도 많아도 돼. 근데 세지기만 하면 얘는 유한집합이다 라는 거고요. 공집합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비워놔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표현은 요즘에 거의 많이 안 나오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공집합이 뭔 뜻이냐면 빌공짜야. 비어있는 집합이라서 원소가 없는 상태예요. 공책도 그거죠. 똑같잖아. 비어있는 책이고 공터도 비어있는 놀이터니까 여기 보면 공집합은 비어있는 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돼서 안에 원소가 없는 상태 얘를 공집합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n 쓰시고 여기에 집합을 쓰는 거야. 그래서 K개다 라고 보시면 K다 라고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뭐 1, 2, 3이 있었어. 그럼 얘가 n에 A다 라고 들어가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 3개인 거니까 3이다 라고 써버리시면 되겠죠. 근데 무한집합이 어떻게 돼요? 못 쓰죠. 안 물어보죠. 네. 자 47번 봅시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때 얘를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X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지? 2이 들어갈 수 있죠. 이 X. 왜냐면 얘가 원소면 얘도 원소여야 되거든. 얘가 원소면 얘도 원소여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원소가 뭐다?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2 같은 거 들어가 문제가 생겨요. 2가 들어가면 2분의 15가 돼버리니까 안 돼. 2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1은 가능하지. 15의 약수만 다 가능하네. 그러면서 1과 15가 같이 들어가셔야 돼. 하나만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과 누가?
3과 5가 같이 들어가셔야 되고 5, 3도 마찬가지니까 안 쓸게요. 그 다음에 15, 1도 똑같이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니까 얘랑 얘는 세트로 들어가야 되고 얘랑 얘도 뭐로 들어가야 돼? 세트로 같이 들어가 주셔야 된다.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집합 A는 누가 있을까요? 1, 3, 그렇죠. 1, 15. 그 다음에 3, 5. 그리고 1, 15, 3, 5. 요것도 되겠네요. 또 되는 거 있나요? 없죠. 그래서 총 몇 개다? 3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진 부분 집합. 자, 부분 집합은 요거야. 봐봐. 얘를 나타내면 기호로서 요렇게 봐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었다 해봐.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얘는 요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근데 얘는 거의 뭐랑 유사한 거냐면 이 기호는 뭐 이걸로 보시면 돼. 거의 너희 쓰던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아예 포함되어 있는 상태야. 아예. 그러면 똑같은 것까지 가능하다 이 소리니까 크거나 같다랑 거의 유사하게 보시면 되는 상황이라서 봐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되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거고 기호로서는 어떻게 쓰신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오케이? C랑 뭔 차이예요? 네? C랑 뭔 차이예요? 뭔 말이야? C가 뭐야? 기호야 기호. 기호 그러니까 C에서 나온 거야. 컨테인 포함하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C였어. C랑 어. 저거랑 구분을 되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그냥 대충 쓰세요. 뭐 구분 안 한다고 누가 주어 패진 않으니까. 근데 막 A가 A의 부분 집합이다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그건 이제 해야 돼요. 아직 내용 안 했어요. 저희 위에 배웠어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되면 어디? 이거요? 이 기호는 크거나 같다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유사하다는 표시예요. 유사하다. 근데 원소가 집합인 집합도 있어요. 원소가 집합인 집합인 집합? 원소가 집합인 집합? 원소가 집합인 집합 없죠. 예를 들어서 그 네. A의 부분 집합은 집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원소들은 A, B, C인데 집합은 이 원소에다가 중괄호를 씌운 게 집합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집합이지. 부분 집합 볼 때. 근데 이제 지금 안 한 게 있어, 얘들아. 봐봐. 몇 가지 성질을 하셔야 돼요. 봐봐. 자,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얘를 보고 이제 좀 애매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얘는 이제 약속이니까 받아들이셔야 되고 첫 번째로 그 전에 얘를 그림으로써 밑에 있나? 없지? 얘를 그림으로써 그리면 딱 이런 상황이지.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완전히 포함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거고 크게 많이 나오는 성질 세 가지를 볼게요. 봐봐. 첫 번째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래서 A의 부분 집합 구하라고 하면 기본으로 공집합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1, 2라는 집합이었어. 얘 부분 집합을 구하래. 네. 그럼 부분 집합 어떻게 구하겠냐?
여기 이 A의 원소로 집합을 만들면 A의 부분 집합이겠죠? 네. 그러면 빼먹지 말고 제일 먼저 공집합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1, 2, 1, 2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게 A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크거나 같다랑 거의 유사하다 했지. 이해됐니? 너희 이거 봐봐. 1은 1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틀려? 맞죠? 맞죠? 그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집합 A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A가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써도 맞아. 오케이? 실제로 여기 봐봐. 얘가 A잖아. 네. A가 A의 부분 집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사실이야. 아시겠죠? 세 번째를 봅시다. 세 번째. 얘는 뭐 산담론법 같은 느낌이죠.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C의 부분 집합이면 결국에 A는 C의 부분 집합이다. 당연하죠? A가 B에 포함이 되어 있고 B도 C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A는 C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겠네. 그림으로 가서 보면 A가 B에 포함이 되어 있고 B가 C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A는 C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내용 봅시다. 진부분 집합. 얘는 진짜 부분 집합 정도로 보시면 돼요. 뭐냐면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거야. 얘는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을 진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A가 뭐 1, 2, 3이었다 생각해봐. 그럼 얘 부분 집합을 싹 다 써보면 총 8개가 나오는데 오케이? 공집합 1, 2, 3, 1, 2, 1, 3, 2, 3 그리고 1, 2, 3 이렇게 총 8개가 나오죠? 그죠? 근데 얘는 진부분 집합이 아니야. 여기서 뭘 지워야 진부분 집합이라고? 1, 2, 3을 지워야 진부분 집합이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얘는 지워주셔야 된다. 만약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어.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그러면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1을 빼셔야 돼요. 1 안 빼면 틀려요. 자기 자신 빼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기억 잘 하셔야 된다고요? 졸지 마세요. 그럼 진부분 집합에 A라는 게 포함되지 않는다. 그거 맞아요. 다 비교로 써도 되죠. 네네. 요거는 뭐 안 할게요. 방금 한 거니까 위에서.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일단 개념 여기까지고